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용 편익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서 3절 편익과 비용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로 우리가 편익, 베네핏과 코스트 요거에 대한 측정을 해야죠. 근데 이제 평가할 때 뭔가 기준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민간 기업의 경우 어떤 투자 사업의 편익은 뭐예요?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자, 편익이 뭐야? 편익은 수입, 돈, 거기 보시면 수입이 바로 편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용은 뭐예요? 그래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가 바로 이제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시장 가격에 입각해서 투자 사업과 관련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걸 측정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 자체도 좀 어떻게 우리가 지출 경비로 나타낼지 쉽지가 않아요. 거기 한번 보시면 시장 가격이 언제나 적절한 평가 기준이 우선 되지가 못해요. 자, 여기 시장에서 나오는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 경비를 측정할 때 뭘 가지고 하면 됩니까? 하면 그냥 시장에서의 평가되는 가격, 요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근데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적절한 시장 가격이 기회비용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보면 다른 평가 기준도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긴 그래. 그래도 값싸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 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켓 프라이스에 기초해서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 기준을 평가할 때 문제점은 있지만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으나 다른 대안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생산에 소요되는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든가 요게 가격 P가 생산과 관련한 한계 비용 요거를 나타낸다. 요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한계 편익 요게 소비자의 사회적 한계 편익. 네, 요거와 비교를 해볼 때 이게 정확하게 생산에서의 비용과 소비에서의 한계 편익을 정확하게 나타내는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359페이지 보시면 시장 가격이 이상적인가 이걸 따지는 건 아니야. 얘도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부정확하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싼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만 대안은 없으니까 계속 요걸로 하자. 싸게 비용이 든다. 그래서 싼 값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진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가격은 뭐냐면 잠재 가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섀도우 프라이스 아니면 포텐셜을 나타내는 거죠.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주 심각하다 판단될 때는 자원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내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원의 기회비용을 계산을 한 다음에 요 기회비용을 계산한 걸 가지고
잠재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편익과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자. 잠재 가격을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만 할 수 있다면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비용을 반영한 진짜 가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나타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다? 예,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좋긴 하지만 예, 어려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재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 가격을 그대로 쓰기는 문제가 있고 잠재 가격을 쓰면 좋긴 한데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adjusted 된 조정된 시장 가격 요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면 이 조정된 시장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가격을 조정할 것인가 요걸 볼 건데요. 자, 거기 그 얘기 있어요. 첫 번째 줄 볼게요. 만약에 잠재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자신이 없고 아니면 시장 가격 요것도 좀 문제가 있고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잠재 가격 요거를 정확하게 측정해내기는 어렵고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적절하게 잘 말 그대로 조정을 해서 이 조정된 시장 가격을 가지고 네, 측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djusted 된 market pric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할 건데? 예, 그걸 보셔야 돼. 첫 번째는 자, 시장 자체에서 독점이 존재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아니, 독점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 잠재 가격이 약간 정확한 한계 비용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시장 가격과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한계 비용보다 소비자, 이게 약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죠. 소비자 가격에 해당하는 게 P가 되고요. 요 MC라는 게 생산자의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생산자 가격이라 할게. 그러면 요 중간을 좀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게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점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간 투입 요소로 사용을 하는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공공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 인풋으로 생산 요소 투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독점자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중간 투입 요소로 사용합니다. 중간 투입 요소로 네, 사용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이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데 이 기업이 독점이야.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이 투입할 때 이 비용에 대한 한계 비용을 가지고 쓸지 아니면 공공사업을 해서 소비자에게 요걸 제공한단 말이야. 국민들에게. 이게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와 관련 있는 P를 기준으로 할지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독점 생산자인 MC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독점이니까 원래 독점 기업이 이제 내다 팔면 시장에 소비자가 내는 가격 P 요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요거를 볼 텐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갖는 가치를 뜻한다라고 하면 소비자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자원 비용을 나타내는 게 한계 비용이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판단 기준은 여기 독점 공급자가 생산 공급하게 된 중간 투입 요소가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은 우리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볼게요. 판단 기준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시장의 변화. 시장의 변화라는 게 좀 추상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기 다음 줄 볼게요. 이 상품의 생산량이 공공사업에서 사용한 바로 그만큼 증가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공공기업, 공공생산자가 생산 공급하는 것만큼 Q가 증가한다면 자 이거 말고요.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반면에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 상품을 구입했는데 생산량은 예전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게 뭔가 요 독점 기업이 공급한 거 가지고 생산 공급했는데 이게 그냥 생산량 원래 생산하려고 했던 거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때는 소비자 가격, 소비자에게 거기 보시면 갈 상품에 공공사업이 쓰인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서 P를 사회적 기회비용의 척도로 사용하고요. 오케이? 얘가 바로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간주하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위에 단락에 가보시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사회적 기회비용은 추가적인 생산에 사용되는 소요되는 자원의 비용이다 라고 해서요. MC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사회적 기회비용의 판단 기준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사회적 기회비용 요거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자 이렇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약간 느낌이 투자 성격이야. 투자 성격이니까 요거는 생산을 증대하는 거니까 생산자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MC는 생산자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소비 성격이야. 생산을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 가격이 시장의 가격인 거지. 그래서 소비자 가격에 해당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조세가 부과되어 있어. 텍스가. 그러면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아니 인풋에 텍스가 부과되어 있다니까. 이번엔 텍스가 이렇게 독점 말고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중에서 생산자 가격은 텍스가 부과되기 전이고 세정 가격이고 소비자 가격은 조세를 포함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트럭을 가지고 투입물로 삼았습니다. 트럭이에요. 트럭. 자, 트럭이 대당 얼마인가 거기 한번 봤더니 대당 3천만 원을 주고 10대 트럭을 공공사업을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3천만 원짜리 트럭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아니 이 3천만 원의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이 안에 조세가 텍스가 5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5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격은 2,500만 원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조세를 포함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비자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생산자 가격은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500만 원이 바로 생산자 가격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게 생산자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거랑 똑같이 생산과 관련한 투자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주고 뭔가 좋은 거 낮은 가격으로 반영해주고 투자 성격이어서 소진해서 없어지는 소비 성격이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물품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면 이때는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어.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소비자 가격은 3천만 원이고요. 생산자 가격은 2,5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독점이 시장 공급의 인풋에 사용되는 독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한계 비용을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P,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기회비용으로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부과돼 있어. 그러면 이게 세전 가격으로 할지 소비자가 내는 가격까지 얹어가지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으로 할지 어떤 걸 할 것인가, 둘 다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투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의 성격, 아니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없다. 그러면 민간 부분을 구축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소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성격을 갖게 되면 생산자 가격인 한계 비용을 적용하고, 소비의 성격을 갖게 되면 얘가 당연히 더 큰 거죠.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텍스를 부과할 때는 투자 성격이면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세전 가격, 아까 2,500만 원이었고요. 세후 가격이니까 세금이 추가된 가격입니다. 소비자 가격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게 세 번째로 실업이 존재할 때 한번 살펴볼게요.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오케이? 첫 번째 줄.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는 완전 고용을 전제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제 내부에서 상당 정도의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공공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공공사업을 하는데 이 근로자가 다른 데 다니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야. 만약에 삼성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다. 삼성건설에 뭐 다니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공사업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면, 아니, 이 회사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진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정확한 진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은,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임금을 바로 기회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공사업에 오게 되면서 시장의 임금을 포기하니까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는데 원래 지금 상태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실업자야. 특히 비자발적 실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 왔을 때 삼성에 다니다 온 사람은 삼성에 다니는 임금을 포기하고 오니까 그만큼이 기회비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애당초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인데 시장의 임금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회비용은 요거보다, 시장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공공사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여타 부분의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위에 실업이 아닌 사람을 채용할 때는 여타 부분에 삼성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죠. 여타 부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줘, 미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 미쳐? 여기 있는 사람을 빼오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임금을 그만큼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포기,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그게 바로 임금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락 볼까요? 다음 줄에 진정한 비자발적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바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특히 불황으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회비용의 좋은 근사치가 된다. 근데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면 요거보다 기회비용은 좀 낮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약간 가중치로 현실에서는 뭐 심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럼 여기와 요거에 한 절충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편입과 비용과 관련해서 뭔가 진정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우리가 사회적 기회비용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 가격을 나타내는 방법할 때 시장의 가격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 특히 시장이 실패하거나 독점, 텍스, 실업 이런 상태가 다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진정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가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나마 비슷하게 조정을 할 것인가? 그 조정된 시장 가격,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4절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입과 비용의 평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